안녕하세요, 여러분. 박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 해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가 간첩일지도 모른다니? 헛소리 같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에 대해 알아보다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탈북자분들 정말 응원했어요. 북한에서 고생하시고 목숨 걸고 넘어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성공하시면 우리나라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지 증명되는 거잖아요. 특히 박충권 의원님은 엘리트 출신이시잖아요. 북한 최고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시죠? 북한에서 ICBM 같은 첨단 무기 연구하시다가 탈북하셔서 서울대 공대 박사 따시고 현대제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국회에 들어오신 거. 처음엔 보수 정당에 들어오셔서 안보 문제 제대로 짚어주시겠네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제 주변 대기업 임원 친구들도 탈북 엘리트가 정치판에 들어오면 북한 실상 잘 알려줄 거야 하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뉴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네요. 제가 60대 은퇴 지점장으로서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봐도 이게 그냥 우연인가 싶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공대생들 커리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박 의원님 경로가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AI 도움을 받아봤어요. AI는 감정 없이 데이터로 분석해 주니까 제 주관적 의심을 객관화하는 데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할게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면 다행이고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박충권 의원님 배경부터 자세히 알아봐야죠. 박 의원님은 1986년생으로 북한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세요. 북한 최고 엘리트 코스인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산하 국방 관련 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을 전공하셨대요. 거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북한에서 미사일 소재 연구는 국가 최우선 과제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제철 회사 임원이 있었는데 ICBM은 극한 고온고압 견디는 특수강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엘리트가 2009년에 탈북하셨어요. 탈북 과정도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서 사흘 만에 인천항으로 오셨대요. 남한 와서도 대단하시죠?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재료공학 석사 박사 따시고 박사 후 연구원까지 8년 정도 하셨어요. 2017년 서울대 졸업 후 2018년에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에 입사하셨어요. 거기서 7년 동안 자동차 소재 개발, 고강도 강판 연구하시다 2024년에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비례대표 입원되셔서 국회의원 당선되셨어요. 지금 40세예요. 초선인데 과방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시고 대북 안보 관련 발언으로 유명하시죠? 이 스토리만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 의심이 시작됐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간첩이었던 깐수 사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은퇴 지점장으로서 고객들 만나며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봐도 이 커리어가 좀 이상해요. 주변에 대기업 임원 친구들 많아서 공대생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서울대 공대 박사 따도 취업해서 연구원 되면 프로젝트 몇 개 맡고 밑에 애들 굴리는 게 다예요. 운 좋아야 관리직 올라가고 잘리면 경비원 신세 될 수도 있대요. 제 친구 하나는 제철 회사 임원인데 공학자들 위치가 낮아서 정치판 들어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 의원님은 현대제철 7년 만에 국회로 직행? 그것도 집권당 비례 2번으로?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제 의심이 합리적인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커리어 자연 발생 확률은? AI가 베이즈 정리로 계산했대요. 사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북한 ICBM 전공 이후 현대제철 입사 뒤 국힘 비례 2번 당선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말이죠. 먼저 재미나이는 그가 탈북자 신분으로서 이런 성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작원으로서의 가능성을 87%로 보았어요. 게다가 과거 미국, 독일이나 현재 중국의 위장 취업 엘리트 스파이와 유사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국정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쳤을 것이고 그가 진심으로 북을 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간첩이 아닐 확률을 고작 13%밖에 매기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재미나이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줬어요. 박충권 의원의 커리어를 따르는 사람이 북한 공작원일 확률 99.29%, 자연 발생은 0.71%래요. 왜냐면 정상 탈북민 정착 통계 보면 엘리트라도 대부분 하나원 교육받고 지역 사회 적응하느라 고생해요. 통일부 자료의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평균 20에서 30%고 학업 중단율도 높아요. 그런데 박 의원님처럼 엘리트 코스 타고 정치판 직행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AI는 통계적 불가능성이라고 했어요. 특히 왜 하필 현대제철일까? 현대제철은 대북 사업의 상징이에요. 정주영 회장 때부터 북한 철광석 유연탄 개발 사업 추진했어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 현대제철 주가 올랐어요. 북한 철강 시장 개발 수혜주로요. 대북 경협 재개되면 현대제철이 북한 철강 공급 독점할 수 있다고 하는 북한과 가까운 기업이죠. ICBM 전문가가 그런 기업에서 7년 근무. AI는 중국 천인 계획과 유사래요. 중국은 엘리트 유학생 하버드 보내서 나사, 구글 취업시켜 기술 유출해요. 북한도 비슷할 수 있대요. 박 의원님 인터뷰 보니 현대제철 임원 선배가 불러서 갔다 하셨어요. 그 선배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우연인가요? 제가 지점장 할 때 고객들 보면 취업도 인맥인데 이건 너무 매끄러워요. 그리고 이번 김정은 심기보좌 발언. 2026년 2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의원님께서 우리 군은 위협인지 능력 없고 대책 없고 기강 없고 훈련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보좌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심기보좌는 북한 수령 독재 체제 용어예요. 15년 살아도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건 내면에 북한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AI는 OS 버그라고 비유했어요. 제 주변 임원 친구들도 탈북자라도 15년이면 완벽히 동화돼야지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케이스 정말 순수 전향인가요? 제 의심이 틀릴 수도 있어서 AI 종합 분석 페이지로 교집합 계산을 해보니 구글 제미나이 AI는 87%, 그록은 99.29%라고 합니다. 뭐가요? 박충권 의원의 간첩 가능성이요.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한 거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박충권 의원의 간첩 의심 의혹을 AI가 훨씬 더 많이 지적했는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박충권 의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주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